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게스터장 유리나입니다. 오늘 시장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땡큐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국내 지수를 살펴보면 오른쪽 팔은 또 바이오가 거들고 왼쪽 팔은 2차 전지가 거들면서 지수를 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코스피 8개월 만에 2,490선이 탈환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870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들이 내일도 하드캐리를 할 수 있을지, 자 그렇다면 전력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종목에 대한 궁금증과 또 여러 가지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고민 많으시죠? 저희 투자 올림픽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올림픽은 네이버 TV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데일리 TV만 검색하시면 지금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편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복귀 이분과 함께 해볼까요? 자, 오늘의 해설위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해설위원은 언제나 기분 좋은 그와 함께 하겠습니다. 일타 강사입니다. 바로 이용준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또 부탁드리고요. 마감장 하이라이트 장면들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기 앞서서 먼저 박셀바이오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하고 제가 그제 월화 연속해서 2번 강조해드린 박셀바이오가 월요일 기준으로는 14%나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만 보더라도 7.4%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 말대로 박셀바이오 상승이 이루어졌고 저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와 그제 연달아 이틀 동안 올림픽 선수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 보신 분들,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어제, 오늘 굉장히 행복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수익 보신 분들을 위해서 더 글로리의 송혜교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박셀바이오! 브라보! 멋지다! 용준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연진이가 아닌 용준이로 저한테 인사를 한 거고요. 너무 다 축하드리고 저도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4월 5일 마감 하이라이트 말씀드릴 텐데 먼저 박셀바이오를 시작으로 해서 흐름이 너무 제약바이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매일 상승할 종목을 찍어드리는 6시의 남자 월, 화, 수,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방송 날이네요.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거의 매일 올림픽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수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계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흐름이 이번 주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고, OLED 제약바이오는 OLED는 중장기적으로 좋은 섹터이고 제약바이오는 이번 주 좋을 섹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박셀바이오 제가 박수 쳐드린 것처럼 너무 축하드리고, 일정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 차트도 보면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을 목전에 앞두고 마감했습니다. 제가 2,500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우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500이 돌파하게 되면 방송에서 코스피 2,500 돌파라고 이제 하이라이팅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지금 이렇게 매매하시고 주식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미국 바이든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영자 신문 보고 말씀드렸는데 캔서 문샷이라고 해가지고요. 암 관련해서 암 정복하겠다 이 이슈를 말했습니다. 보이시죠? 상단에 캔서 문샷. 어제자 4월 4일자 영문 기사를 제가 확인하고 어제 박셀바이오 말씀드릴 때 AACR 이슈도 있지만 제가 영문으로 확인한 캔서 문샷. 프레지던트 조 바이든 이렇게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캔서 문샷 관련해가지고 진단키트 관련주도 EDGC를 포함해 상한가가 나왔고요. 이런 핵심 때문에 면역 항암제 관련주인 박셀바이오 추가적인 상승이 오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이슈이고, 세 번째는 출사표 낸 K바이오 AACR의
관련해가지고 미 암학회에서 혁신 신약 쏟아진다. 이게 세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도 암학회 관련해 캔서 문샷 암 관련 이슈가 있고 그다음 미국 암학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박셀바이오를 필두로 지금 제약바이오주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제약바이오주 못 가지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대장주가 되신 종목들 한 종목은 반드시 종목을 관심 종목 또는 매수 종목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0.59%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1.77% 상승했는데 코스피는 조만간에 빠르면 이번 주에 2,495일 끝났으니까 이번 주에 2,500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코스닥은 900포인트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예찬하는 상승론자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하시면 됩니다. 은행 가서 5% 금리 받으실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어제 하루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14%라 급등이 나왔거든요. 아직도 흐름이 남아있지만 언제 공략한지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노란 톡방에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지수 다우 나스닥 소폭 하락을 했지만 지금 흐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고요. 달러 환율은 여전히 1,310원대 부근에 있습니다. 특징 상한가 종목 한 종목만 찍고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윈텍이라는 종목 상한가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죽을 듯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온 큰 추세인데 윈텍 같은 경우는 SK 넥실릭스하고요. 테슬라 계약 논의인데 이 윈텍이라는 종목이 SK 넥실릭스와 주요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 윈텍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제2의 박셀바이오, 제2의 한미약품을 공략하는 게 맞거든요. 이번 주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중장기는 OLED 관련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미국 암학회, 제약바이오, 미국의 캔서 문샷 관련 주인 제약바이오 섹터 보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어떤 전문가가 히든 종목 하루에 한 종목 말하는데 이틀 연속 박셀바이오를 말하는 전문가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 전문가다. 장하다 이용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암학회 관련 이슈로 박셀바이오는 14% 급등이 나왔고요. 이틀 연속 나왔고 최근 올림픽 선수인 SF의 반도체는 26%. 공략하고 3일 만에 난 수익률인 거고 제가 여러분께 사랑받는 게 한 달, 두 달 있다 수익 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는데 내일 수익이 나고 오전에 사는데 10분 있다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탑스가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14.7% 상승이 나왔습니다. 박셀바이오 한번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좀 오늘 공략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2의 박셀바이오는 오늘 방송 후반에 말씀을 드릴 거고 좀 차트 한 번만 띄워주시면 박셀바이오 제가 말씀드린 요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정고점인 이 구간이 43,400원 구간 한 번, 두 번, 오늘 정확하게 이 터치가 됐죠.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박셀바이오 매도했나요? 물어보신 분 많이 계세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 절반은 정확히 최고점에서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분봉을 말씀드리면 오늘 고점이 43,600원이잖아요. 600원인데 제가 이 구간 딱 맞췄어요. 43,400원에 정확히 절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로 하면 10%에서 12%가 나왔거든요. 노란톡방 계신 분들 계좌 인증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계좌 인증이기 때문에 박셀바이오는 저희는 절반 매도로 고점에 매도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금 일정이 14일 암학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볼 거다. 가끔 가다가 암학회가 14일이니까 14일까지 볼게요 이러신 분 계신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시나리오 일정 매매는 빠르면 하루 이틀, 늦어도 일주일 이전엔 정리해야 된다. 박셀바이오 흐름이 나오다가 또 마지막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41,000원, 4만 원의 라운드 피겨값 위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내일은 일봉상 보면 차트 설명을 복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복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봉상 보면 전고를 한 번, 두 번, 세 번 맞았기 때문에 내일은 하락 또는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죠. 몸통보다 큰 윗꼬리가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반 대응하고 절반은 시나리오 일정대로 대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없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노란톡방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수익과 대응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셀바이오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잘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도 드리는 거고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자리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주식 볼 수 있는 시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지다, 용진아. 잘한다. 최고. 나 너무 신나, 용진아.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박셀바이오로 정말 잭팟 터졌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자, 진짜 박셀바이오가 3일 정말 제시 후에는 14%,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7%, 합하면요 거의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또 발굴하시는 게 이용준 해설위원님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어떤 선수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용준 해설님이 픽했던 포트폴리오 선수들입니다. 첫 번째 꿈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도 수익률이 1등이고요. 89.07%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선수는 미래나노텍, 2월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거의 95%, 이제 100%대까지 날아오를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삼천단제약이고요. 네 번째 선수 인탑스 선수 되겠습니다. 63%, 23%대 현재 수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선수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퍼니 하면 어디? 미래컴퍼니죠. 33.42% 수익률로 현재 편입한 이후의 수익률을 기록하는데 최고가 대비로 정말 많이 올랐네요. SFA 반도체는 끊임없이 나오는 선수, 지금도 언제 유지되고 있는 게 동메달에서 어제 머물렀는데 오늘 은메달, 금메달 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SPG 선수 21%대, 박셀바이오 선수 강하게 치고 나와서 오늘 왠지 선수권 안에 금메달 혹은 은메달을 또 탈환할 수 있을지도 기대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씩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숨이 막힌다라는 생각 여러분들 안 드세요? 수익률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아 진짜 숨 막힌다. 언제 매도해야 돼? 이런 또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자, 이용준 해설위원님, 많은 종목들이요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선수에게 금메달을 수여하셨을까요? 우선 박셀바이오가 제한테 자신감도 실어주고 여러분께 수익도 드리고요. 제가 박수까지 쳐드렸으니까 금메달은 우선 박셀바이오를 드리겠습니다. 네. 박셀바이오는 사실은 뭐 월요일, 화요일 이 두 번 연속 방송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리스크가 있죠. 반대로 안 가게 된다면 제가 수요일 날 방송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걱정하셨을 텐데 저는 조금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셀바이오가 14.14%가 상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월요일 날 공략해서 이틀 또는 3일 만에 수익률이 나왔던 선수입니다. 박셀바이오 차트를 보면 제가 여러분께 가장 이쁨 받는 이유가 이 동그라미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에 14%가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게다가 노란톡방에는 제가 AACR 이슈 하고요. 그다음에 바이든의 캔서 문샷 이슈 그리고 제약바이오 흐름을 다 확인했고 드렸기 때문에 이틀 만에 14%라는 상승이 나왔고 노란톡방에는 제가 수시로 박셀바이오 없는 분들 계속적으로 공략해야 된다고 말을 몇 번이나 드렸던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노란톡방은 잔치 분위기였죠. 이틀 만에 14%가 났지만 박셀바이오 내일 더 갈까요? 안 갈까요? 그거는 사실은 모른다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일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만큼 조금 홀딩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겠다. 하지만 박셀바이오 보세요. 이렇게 긴 횡보 기간 이후에 이제 상승이 양봉, 최근에 양봉, 거래량 이렇게 터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우상향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욕심 부리다가 그 욕심 누리는 걸 다 뱉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수익 줄 때는 노란톡방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익절하고요. 수익은 항상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익절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트레이딩 관점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제약바이오 이슈가 끝나면서 본전 또는 22선을 이탈하면 괜히 수익 난 거 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처럼 절반 대응 또 절반 대응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금메달은 박셀바이오 선수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은메달은 후성 선수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른 느낌입니다. 후성 같은 경우는 34%는 올랐지만 후성은 한 달 이상 갖고 있었던 홀딩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저는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오늘 사서 5분 후에 팔고 이렇게 하는 매매를 하고 있는데 후성 같은 경우는 이때 사서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락 횡보를 했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고 파동상 이 3파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성 같은 선수도 있고요. 오늘 사서 오늘 파는 박셀바이오 같은 선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저는 전제는 망하지 않는 선수, 재료가 있는 선수, 그리고 수급이 들어온 선수를 공략하기 때문에 손절이 거의 없이 노란톡방에서
이루어진다. 결국엔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성도 34% 수익이 나왔고 아직 장대 양봉 이후에 장대 양봉의 중심값을 훼손하지 않고요. 5일선 또는 11선 위에 있기 때문에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후성은 리튬 이슈도 있고요. 게다가 아까 차트적으로 차트 좋고 바닥주입니다. 후성 굉장히 빠져 있기 때문에 후성 지금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후성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후성 이 선수 관심 있게 보시고 노란톡방에 오시면 후성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기 때문에 후성은 은메달 드릴 거고요. 마지막 선수는 인탑스입니다. 인탑스가 웨어러블 로봇 이슈로 해가지고 최근에 상승이 많았었는데 오늘 또 상승이 나와서 23%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금은동을 1년 또는 2년 전에 종목을 가지고 300% 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바로 어제 지난주, 지난달 이렇게 최근 순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인탑스는 23.1%, 이 양봉의 도지 구간을 공략한 게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41,700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고 장대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21선의 추세가 살아있고 적산병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기 때문에 인탑스는 내일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오늘 가장 짜릿한 금메달은 박셀바이오 금메달 드리고 노란톡방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살내자 박셀바이오. 아직도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후성, 인탑스, 금운동 드리는 거고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박셀바이오 너무 축하드리고요. 다들 수익 보시고 기분 좋은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박살바이오가 진짜 주가 박살 냈습니다. 자,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잔량으로 트레이딩 잘해보시고 오늘의 1등 금메달은 박살바이오, 그리고 2등 은메달은 후성, 그리고 동메달은 인탑스가 오늘 다 받았다. 메달권에 또 순위에 올랐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치열하게 경쟁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사실 저는 바빠서 직장인이라서 아니면 또 아이 키우느라 바빠서요. 종목을 좀 보기가 어려워요 하신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좋은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설위원님, 뭐가 좋나요? 노란톡방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제가 주말에 수백 분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만큼 제가 지금 노란톡방이 핫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노란톡방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리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1타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1타 이벤트가 무엇냐면 제가 이데일리 런칭할 때 1타 강사 이용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단기 매매를 정말 좋은 자리에서 잘하고 있어요. 최저점을 받아서 1분 또는 길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이내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잡아드리고 있는 게 노란톡방인데 그 내용들이 지금 이데일리 이 USB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1타 이벤트를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이 32기가 이벤트 그 1타 강사 저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USB를 발송해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면 1타 이벤트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선 제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신 기본적인 내용인 캔들에 대한 이해를 이 강의에 담아 있고요. 원래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또 같은 이야기 한다고 하실 수 있지만 이제 방송 보시고 이제 주식을 공부하신 분들한테 이 USB가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USB를 무료로 여러분 자택으로 보내드린다. 다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 한 주에 20분까지는 제가 추첨을 통해서 그리고 그 회사에서 공정하게 통해서 보내드리는데 이런 캔들에 대한 이해에 대한 강의가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계속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어떤 내용이냐 오늘은 여러분 코너 속의 코너 제가 오늘은 다른 내용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 보이시면 도지봉에 대한 내용인데요. 혹시 도지봉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도지봉은 뭐냐면 위와 아래와 힘에 그 팽팽하게 걸려있는 가시 같은 모양의 도지봉입니다.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지봉이 만약에 상승 구간에 도지봉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나와 있죠.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팽팽한 상승에서 힘이 팽팽한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도지봉은 상승에서는 하락을 의미하는 거고 하락에서는 상승을 의미하는 게 도지봉입니다. 여러분이 도지봉 처음 보신 분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도지봉이 나오면 추세의 전환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USB에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도지봉 하나만 알아도 상승인지 하락인지 그 다음날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세요.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익 시스템이 바닥에서 보세요. 도지봉
도지봉이 나왔더니 어떻게 됐나요? 손익시스템은 도지봉이 나오는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도지봉 하나만으로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바닥에 도지봉이 나온다는 거는 더는 하락하지 않겠다는 힘의 균형을 보여주기 때문에 도지봉도 꼭 체크하시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의 경우 푸른저축은행은 상승을 하는 와중에서 상승해서 도지봉이 음봉 도지봉이 나왔죠. 위와 아래의 힘의 평평한 균형이 나왔다. 어떻게 됐습니까? 쭉 밀렸습니다. 상승해서 도지봉은 하락 전환한다. 여러분 캔들 하나만 봐도 이렇게 내일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들, 전 선수들 안내해 드리는 거는 다 캔들을 이해를 하고 안내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이 캔들에 대한 이해 USB에 담겨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고, 두 번째 강의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좋아하십니까? 단기 이동평균선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단기 성향인 단기 이동평균선을 봅니다. 5일, 10일, 20일선을 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2,500을 뚫고요.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득일 수 있어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지수가 횡보를 하거나 작년처럼 하락장에는 저처럼 5일과 10일 이평선을 보는 단기 이평선을 보시는 분들이 계좌가 크게 박살나지 않고 매일 수익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도 이 USB에 담겨 있고, 마지막으로 보면 재무제표는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도 지금 방송 보시는 분 보니까 전반적으로 나이가 20, 30대 보시는 게 아니라 50대, 60대, 70대 선배님들이 방송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제 은퇴하고 주식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종목만 받으시면 절대 안 되고, 또 요새 스팸 전화도 많이 오니까 한 달에 100%, 200% 수익 난다는 곳에 절대로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다 사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재무제표에 대한 공부,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부채와 유보율은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USB 꼭 공부하시고 혼자 성장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SFA 반도체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런 구간에서 공략해서 이렇게 나는 이유가 단기간에 2, 3일 만에 26%라는 수익이 납니다. 환상적이죠. 은행은 1년을 들어도 5% 수익에 소득세 15점 몇 프로 뛰니까 3%밖에 안 주는데, 오늘 산고 내일 팔았는데 26%가 나오더라. 그 비결이 이 USB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받으시려면 첫 번째는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신청하면 되는데, 정리해드리면 이 1타 이벤트는 이 USB가 소진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게 이번 주에 소진될지 다음 달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비용이 32기가짜리 USB를 자택으로 보내드리는 건데 총 5강입니다. 캔들, 제가 말씀드린 도지봉, 어제 말씀드린 격산병, 흑산병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거래량, 그리고 거래대금, 그리고 이동평균선, 재무제표,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용주는 HTS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노란택방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시고 공부하시고, 어제 그제 제가 박셀바이오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전문가가 하루 말하고 그 다음날 빠지면 다른 종목 말하는 거지. 어떤 전문가가 저처럼 어제, 그제 이틀 연속 박셀바이오를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제가 그 이용준이기 때문에 그 단타 매매,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일정 매매, USB 신청하셔가지고 배우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바이오가 얼마나 좀 위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USB를 통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2번이나 어제, 오늘 또 엊그제 계속해서 박셀바이오를 얘기하실 수가 있었고, 그만큼 또 수익률도 높게 올라간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부를 여러분들도 해보시면요. 도지형 캔들이 뭔지, 도지봉이 뭔지 이런 것들도 하나씩 보시면서 투자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클릭하시고요. 그 렌즈를 여기 QR코드 가까이 갖다 대주시면 링크를 클릭하시고 나올 겁니다. 거기 링크 눌러주세요. 누르고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가 조금 편합니다 하신다면 이용준 세 글자를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제공해 드릴게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워낙 또 주도를 했던 테마는 뚜렷하게 나와서요. 우리 해설위원님께서는 또 어느 쪽으로 보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느 테마 보고 계세요? 제약바이오 테마인데 그걸 이제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큰 물결은 제약바이오로 들어왔으니까 저는 첫 번째 주요 섹터로는 미국 바이든
암 문샷 관련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바이든 암 정복 프로그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암 문샷, 영어로 하면 캔서 문샷인데요. 어제 방송 보신 분 아시겠지만 문샷이 뭐냐면 문은 다리고 샷은 쏘다 이런 건데, 미국이 달 탐사선을 쏠 때 그때의 그 용어인데요. 그만큼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바이든이 암을 이제 정복하겠다라는 의견으로 어제 기사를 낸 건데, 저는 이 이슈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암 정복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제가 어제 말했는데 오늘 이제 기사화된 거죠. 제가 영문자 신문을 보고 확인한 내용을 오늘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보다 하루 정도는 빨리 기사를 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보면 암 사망률을 50% 이내로 줄이겠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액이 어마어마한데요. 7년간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2천억을 투자를 해서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을 실행하겠다입니다. 미국도 굉장히 암 환자가 많으니까 이것들을 정복하겠다는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면역 항암제 관련해 가지고 박셀바이오가 더 큰 상승을 나올 거라 기대를 했는데, 역시 생각보다는 지금 보니까 진단키트 관련주가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첫 번째 선두로는 EDGC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EDGC 제가 그 방송국에서 방송할 때 EDGC에 몇 번 말씀드렸고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방송 보시고 EDGC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한가 한 방이면, 여러분 그때 굉장히 오랜 기간 물려 계셨겠지만 한 방이면 거의 수익 구간 또는 본전 구간이 올라가니까 EDGC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시작인 EDGC 잘 보고 있다가 익절가, 매도가 노란톡방 와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EDGC는 핵심이 오늘 보니까 여기에 기술력이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혈액 한 방울로 조기 암 검진을 하는 세계 최초 액체 생검 진단 시스템인 온코캐치라는 거를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혈액으로만 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지금 캔서 문샷의 첫 번째 수혜를 EDGC가 받고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꽂아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EDGC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EDGC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입니다. 이게 거래대금도 300억 정도 터져 있고, 분봉 보면 깨끗한 게 뭐냐면 갑자기 10시 41분이네요. 여기서 갑자기 상한가를 굳혔고 한 번 깨지고 그대로 쭉 밀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캔서 문샷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이번 주까지는 제약바이오 흐름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EDGC가 캔서 문샷 진단키트에는 대장이 먼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EDGC 일봉상 보면 제가 지난 방송국에 EDGC 말씀드릴 때 이때입니다. 그때 S방송부도 저 따라오고 계신 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상한가 갔을 때 제가 EDGC 전환사채 이슈가 있고 그 전환가액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크게 갈 거라 했는데, 벌써 3, 4개월, 5개월 동안 횡보하다 눌렸다가 많이 밀렸죠. 하지만 오늘 상한가 한 방으로 지금 이때 공략하신 분이라면 지금 딱 보셨죠. 지금 본전가는 이미 한 방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환사채 이슈가 있었고 상한가 간 EDGC 수급도 들어와 있고 좋았지만 벌써 3, 4개월이 밀렸기 때문에 이때 버티시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본전이 왔고, 못 버티신 분들이라면 저한테 뭐라고 하면서 나갔겠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전환사채 이슈, 그다음에 온코캐치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EDGC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를 좀 더 말씀드리면, EDGC 같은 경우는 미 바이든 대통령이 암 정복 선언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8개의 세부 목표를 냈고, 그다음에 예산도 2조 2천억을 투자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EDGC가 온코캐치에 대한 이슈로 더 큰 성장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상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 갭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략한다기보다도 우선 관심 종목에 EDGC 넣으시고요. 공략 지점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내일 눌림 자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호가창으로 좋은 자리가 나오면 한번 같이 공략을 해볼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드리면, 어제 박셀바이오 올림픽 선수로 제가 말씀드렸고, 소개하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4월 4일 날 캔서 문샷이라는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이슈 좋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박셀바이오보다는 EDGC가 먼저 치고 갔습니다. 하지만 면역 항암제 중심에는 박셀바이오가 아직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 면역 항암제 관련주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은 제가 노란톡방에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진단키트와 면역 항암제 관련 종목들 내일부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늦지 않았다 생각됩니다. 제약바이오 오늘 시작했지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 주까지는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한번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제가 노란톡방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단키트, 명역 항암제 여러분들 그 테마를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EDGC가 그 대장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종목에 또 쏙 넣어주시고요. 이어지는 대장주가 잘 가면 또 2등주, 3등주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관련해서 볼만한 또 선수들 없을까요? 두 번째 선수는 젠큐릭스입니다. 시총이 어제보다 2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시총이 300억으로 50%가 뛰었거든요. 젠큐릭스는 이 현상은 갖고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기도 한데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미국 암학회 관련 이슈로 상한가를 갔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재료가 또 나왔어요. 바이든 암 정복 정책에 암 진단 키트를 개발한 젠큐릭스가 상한가를 갔다. 암 진단 키트, 젠큐릭스도 제약 바이오주이긴 하지만 핵심은 조기 진단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키트,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 진단키트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진단키트 관련주로 EDGC랑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시총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오늘 이 현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내일 공략하기보다는 이걸 관심 종목, 진단키트 관심 종목 묶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젠큐릭스 어제 상한가를 갔죠. 어제 상한가는 AACR, 미국 암학회에서 진단 관련 이슈를 발표하겠다는 이슈였는데 오늘의 상한가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캔서 문샷에 대한 암 진단 키트 관련 기술이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상한가를 두 번 가면서 이미 정고점 가까이 왔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상한가 쉽게 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상한가를 두 번 간 젠큐릭스를 공략하기보다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EDGC도 있고요. 면역 아직 안 간 면역 항암제가 갑자기 내일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섹터의 순환매인데 제약바이오 큰 틀에 미국 캔서 문샷에 대한 주도 섹터인 진단키트, 면역 항암제 두 개 섹터 중에 관종을 정리해드리고 이것도 저것도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내일 공략할 종목이 뭔지, 내일 주도주가 뭔지 제가 오늘 노란톡방 계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공개 방송도 했잖아요. 알테오젠과 박셀바이오 두 선수 공략했거든요. 어떻게 됐나요? 다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젠큐릭스와 EDC를 포함해서 면역 항암제 이슈가 가진 종목들을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유해 볼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좋은 장에서 소외받지 마시고 지금 2차 전주 나쁘지 않지만 지금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약바이오 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젠큐릭스까지 또 살펴봤고요. 제약바이오 지금 또 흐름 타고 가볼래요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서도 궁금한 사항들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바로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7777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이용준 세 글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두 번째 오늘장의 빅매치 테마 일단 제약바이오 봤잖아요. 해설위원님, 그럼 네. 다음으로 볼만한 오늘장에 꼭 필요했던 테마는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가 많잖아요. 제약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진단키트도 있고 면역항암제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아직 안 봤던 아주 작은 부분을 제가 찾아갖고 왔어요.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갖고 왔는데 그게 바로 비대면 진료 관련주도 한번 보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제약 바이오 섹터이긴 하지만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꼭 메모하시고 지금 방송 보시는 게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찾아왔는데요. 이슈는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초진부터 허용한다 이런 이슈를 국회에 법안 발의할 예정이다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의료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규정이다. 그러니까 비대면이 보지 않고 원격 또는 비대면을 하는 거니까 코로나 때 굉장히 부응했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원래는 이게 초진부터는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제부터는 초진부터 가능한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법안 발표를 하는 거니까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을 때 약간 사이드긴 하지만 비대면 진료 관련주도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됩니다. 첫 번째 선수로는 제가
지난달에 유비케어라는 선수 한번 올림픽 선수 드렸는데요. 유비케어 다시 한번 흐름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선수는 유비케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같이 설명드릴 텐데요. 내용은 비대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의료 정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비케어는 다른 비대면 관련주보다는 영업이익과 유보율도 양호하고 작년에 배당도 1.19% 했기 때문에 중장기로 나쁘지 않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때 구간인가요? 지난달에 이때 공략을 했었는데 흐름이 잘 안 나왔어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하지만 너무 다행스럽게도 비대면 이슈가 살아있고요. 법안 발의에 대한 이슈가 있고 제약바이오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유비케어가 21선 위에서 이쁜 양봉 도지봉을 끼우면서 상방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 선수 저는 내일부터도 흐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유비케어 제가 말씀할 때 이용주는 과거의 종목도 다 이렇게 복귀를 해주고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고 너무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유비케어를 끄집어내온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 어떤 전문가 어떤 방송에도 아직 비대면 관련주 이야기를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방송을 보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독자적으로 준비를 항상 합니다. 직원들과. 그래서 저는 유비케어 선수 양봉 나오고 21선 위에 있고 비대면 정부 법안에 대한 이슈가 있는 유비케어 선수 내일부터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리해드리면 비대면 진료가 4월 3일 날 기사를 봤더니 오늘 4월 4일이죠. 4월 5일이죠. 4월 3일 날 기사를 봤더니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예정에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법안 발의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슈가 나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상 원래는 초진부터 가능하게 하는 게 지금 법안의 핵심인데 그렇게 되면 비대면 진료의 대장주가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대면 진료 관련주 몇 개 있죠. 유비케어도 있고요. 인성정보도 있고 비트컴퓨터도 있지만 저는 첫 번째로는 이 대장 선수는 유비케어. 차트 너무 좋잖아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횡보를 지금 한 달, 두 달 하고 다시 22선 올라오고 딱 자리를 잡은 이 자리에서 유비케어 선수 내일 한번 좋은 흐름 나올 것 같은데 노란톡방에서 유비케어 지난달 방송 보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요. 이제 들어오실 분들은 유비케어 선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 한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은 자리에 비대면 이슈가 있는 유비케어 내일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략을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용준 해설위원님께서는 제약바이오의 큰 테마의 물줄기를 좀 보고 계시고 세부적으로 간다면 비대면 쪽도 지금 봐야 될 때다. 남들이 다 노할 때 예스를 좀 봐야 되는 때는 빠르게 시장에 또 공략할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또 해석이 됩니다. 유비케어 봤다면요, 다음으로 또 어떤 또 비대면 관련주 보면 좋을까요? 네, 비대면 관련 선수 어떤 선수가 사실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무가 이상이었고 차트가 이쁜 자리에 있는 선수가 상대로 더 빨리 가고 잘 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선수는 인성정보 선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원탑은 유비케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원격 진료 관련주이고 비대면 진료 관련주인데 지금 영업이익도 29억이고 유보율도 299%. 제가 지금 정리해드리면 원래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소프트센 이런 종목들이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관련주인데요. 그 네 선수 중에 유비케어와 인성정보를 갖고 온 이유는 우선 재무는 다 확인됐고 차트적으로 자리가 좋기 때문에 갖고 온 겁니다. 인성정보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3월 30일자 기사를 봤더니 인성정보가 작년에 역대 매출 최고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무는 확인된 거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29억이고 전년 대비 46%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원격 진료, 그 헬스케어 데이터 센터 등을 원스톱으로 적용하고 매출도 좋아지고 있고 원격 진료에 대한 법안 발의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인성정보가 아마 유비케어 아니면 인성정보 둘 중에 먼저 치고 가는 선수가 대장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유비케어 가면 그다음에 인성정보가 따라갈 거라고 보고 오늘 갖고 왔는데요. 차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비케어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첫 번째는 저는 무조건적으로 시나리오 일정 매매를 할 때는 21선 위에 캔들이 살아있는 선수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재료가 크면 21선 아래에서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선수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매수는 재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재무도 이상이 없고 21선의 이후에 있는 선수가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저처럼 똑같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면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같은 재료라면
차트와 재무가 보다 우량하고 좋은 자리에 있는 선수를 공략을 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은 심리이고 많은 사람의 그 돈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선수가 21선에 있는 유비케어와 인성정보가 아마 제약바이오 흐름에서 비대면 진료 이슈가 기사 한 줄이나 나온다면 여기서 빵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리하면 유비케어와 인성정보 저는 보고 있는데 그다음 그 두 선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비트컴퓨터, 소프트센까지 정리해놓고 보시고요. 어떤 선수가 가는 때는 자, 노란톡방에 공략 지점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제약바이오 중에 그 원격 진료 관련 선수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2등이나 3등도 사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언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대기하시면 되는데 제가 월, 화, 수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못 들어오시면 목요일, 금요일은 제가 하는 단기 매매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비대면 관련주,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관련주, 박셀바이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 선수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오늘 마지막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월, 화, 수가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이 또 방송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후에 목금에 또 어떻게 대응해요? 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 궁금증들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바로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잠시 뒤면 이제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종목 공개됩니다. 많이 기대하시고 계실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은 투자 올림픽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진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입장하고 계신데요. 이용준 해설위원님, 네. 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께 또 노란톡방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 이런 점도 알려주실래요? 우선 관망하시면 차분히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USB 신청하시고요. 신청하시면 제가 매주 월요일 날 모아서 재택으로 발생해 드릴 거고 그리고 저는 매일 당일 주도주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이 가능하신 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도파민이 빵빵빵 터지는 당일 주도주 매매로 수익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주도주 대응이 힘드니까 종가 베팅을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방송에서 지금 올림픽 선수로 말씀드리니까요. 종가 베팅할 선수는 매주 월, 화, 수 6시에 2대1 보시고요. 내일 흐름을 잡아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올림픽 선수를 그 다음날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수익 내기가 어렵지 않을 거라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항상 주식이라는 게 원금 보장형 상품은 아니니까 판단은 본인이 하지만 저한테 팁을 많이 받으셔가지고요. 10% 수익 날 거 80% 수익 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주도주도 컨닝하시고 2대1 방송 보시고 종가 베팅 종목도 컨닝하시면서 올해는 주식도 좋을 때는 부쩍 적극적으로 매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파민 필요하신 분들, USB가 받고 싶으신 분들, 이제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신 모든 분들도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네모난 QR코드 여기 있죠?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7777 참여 코드 번호 꼭 누르고 들어오세요. 문자로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편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용준 해설위원님께서 또 가지고 오신 급등 종목 또 얼마나 또 높게 뛸지 이 선수 기대돼요. 네. 자, 박셀바이오만큼이나 잘 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잘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 내일 못 가더라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좋다 생각하는 게 이 선수는 바로 카나리아 바이오 선수 제가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의 흐름이 좋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의 가장 상승률이 큰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우여곡절도 있었고 최근에 이슈도 있긴 하지만 저는 카나리아 바이오 내일 못 가더라도 앞으로 9월까지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관리 종목, 상패 종목에 대한 이슈 있는 종목 아예 거들떠 보지 않는데 카나리아 바이오는 3월 감사 보고서 제출했고요. 게다가 지금 최근 들어 이런 이슈가 있었죠. 감사 한정을 받을 거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하한가도 한번 들어갔다가 최근 다시 한번 그게 거짓이다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자리 일봉상 전고를 돌파해서 자리가 좋은 자리로 생각하고 오늘 이 선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적자이지만 유보율이 804%가 되고 감사 보고서도 이미 제출해서 적정 의견을 받아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월 달이 된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를 공략하시는 거는 전혀 상패에 대한 걱정, 감사 의견 한정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료를 말씀드리면 카나리아 바이오엠이라는 회사가 이 동사의 지분의 46%를 가지고 있고 지금 핵심은 이거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4월 3일 날 기사를 봤더니 감사 보고서 적정 의견이 나와 있다. 이게 핵심이고 그 핵심을 봤더니 이 상장 관련 법인들 카나리아 바이오, 세종 메디칼 등등이 감사 의견 적정을 받으면서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IR 활동을 하겠다. 왜냐하면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았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차트적으로 보면 이날이거든요. 하한가입니다. 하한가. 하한가를 맞았다는 거는 이게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IR 대응을 안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공적으로 감사 의견 적정을 받으면서 상승. 이때 그 정확한 확신이 있으신 분이라면 하한가에 베팅을 했다면 보세요. 2만 원에서 4만 6천 원까지 단기간에 더블이 나는 종목이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무서웠던 게 3월 시즌에 감사 의견 한정이라는 기사 때문에 이 하한가를 맞았기 때문에 이때 손절치고 나가신 분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적정 나오고 전고를 돌파하고 지금 5일선을 타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기 바로 직전이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하지만 오늘 공시가 나왔죠. 제가 공략을 하고 투자 경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투경 공시는 말 그대로 투경 공시일 뿐입니다. 이게 이 종목에 대한 악재가 있거나 이 종목의 경제적인 해자를 훼손하지 않는 공시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경을 주면서 좀 자제해달라 이런 공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면 시간 외에 하락의 폭이 좀 있습니다. 1.7%. 이거 무서운가요? 저는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승할 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투경 공시 자체도 악재 공시가 아닌 말 그대로 투자 경고의 공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카나리아 바이오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는 상장 폐지 이슈가 없어졌다, 소멸됐다 이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 지금 드릴 텐데요. 카나리아 바이오가 임상 3상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오레고 보맙이라는 오레오 보맙에 대한 임상 3상 이슈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임상 3상까지 절대 가실 필요가 없어요. 3상에 대한 이슈가 9월 달 정도에 발표하니까 지금 4월이니까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만 보셔도 되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 임상 3상을 통과한다는 그런 그 막연한 환상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 냉정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관점에서 단기 일봉상 고점을 돌파하는 이 좋은 자리 카나리아 바이오 그다음에 9월 달에 3상에 대한 이슈가 있는 카나리아 바이오. 우리는 오늘 공략에서 이번 달에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나리아 바이오 말씀드리는 거고 이슈는 9월 달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 있고 지금 오레고 보호밤이라는 글로벌 3상에 대한 이슈가 있는 카나리아 바이오. 9월은 일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도 투경 걸려 있긴 하지만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제약바이오 흐름이 좋을 때 카나리아 바이오, 제약주의 지금 상승폭으로 대장입니다. 이 카나리아 바이오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관망하고 싶으신 분들, 흐름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인 오늘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USB도 신청하시고요. 공부도 하시고 이 흐름 그리고 박셀바이오 흐름 내일 갈 수 있는 비대면 관련주 흐름도 노란톡방에 같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 보고서 적정 의견 나오면서 다시 주가 회복하는 모양새를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요. 타점 잡기가 참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 타점 어디로 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가격은 지금 종가로 하면 저희가 종가에 담았거든요. 42,200원에 우선 매수를 하고 좀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42,200원 우선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단기적인 고점이죠. 피봇 2차인 44,000원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투경 때문에 밀린다고 한다면 저는 손절가를 길게 잡을 텐데요. 38,000원, 이 5일선이 깨지지 않으면 저는 카나리아 바이오 홀딩에서 투경에 대한 공시도 크게 개의치 않고 한번 홀딩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여러분들 가격 전략 잘 체크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여러분들 이야기 좀 전해드렸고요. 또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또 내일도 성공 투자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여기는 투자 올림픽.